네, 잠깐 끊겨서. 자, 주시경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국어의 문법 체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문법과 한국어 화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국문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가와 이제 사회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학문 연구가 활발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6, 7, 8번은 굉장히 쉬운데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개항이 되고 서양인들의 옷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서양식 옷과 모자가 퍼져나간다는 이야기고요. 옷과 모자와 함께 뭐 시계라든지 여러분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유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파티를 하게 되면서 서양식 파티를 하다 보니 뭐 커피, 케이크 이런 게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데 얘네가 기와집을 짓고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2층 집, 뭐 우리가 이때 얘기하는 양옥집, 벽돌집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 명동성당, 정동교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양인들이 즐겨하는 야구, 축구, 테니스 같은 운동 종목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걸 배우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타고 다니는 전기, 전차 등 교통수단이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건축이나 설계나 이런 걸 하려면 외국에서 기술자가 들어오든지, 그리고 급하게는 이제 기술자를 갖다가 쓰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이걸 배워오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늘어나게 되고요. 처음에는 대포라던가 기관총 만드는 기기창, 이거 개화정책 통리기무화문 할 때 나왔던 건데, 이런 어떤 무기, 창고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기창 같은 걸 만들고 방문국을 만드는 수준이다가 나중에는 외국인들을 초빙해서 전신, 이제 전신은 전화의 전 단계죠. 그래서 전쟁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수단과 그 다음에 편지, 소포 이런 것들을 우리 갑시인정변 배울 때 우정국 생기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물을, 우편 관련 사물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차가 다니게 하려면 서울 시내에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려면 전봇대를 세워야 되고, 전봇대에 전기줄을 매달아서 전기를 전하려면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연계되어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기차가 들어오는 시기도 이 시기인데, 기차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깔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왜냐면 일본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제 배로 부산까지 뭔가 무기나 군수 울자 실어왔어요. 근데 러일 전쟁은 이제 요런 쪽에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시키려면 배를 타고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찻길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산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찻길들을 합쳐서 보면 서울하고 의주를 연결하는 이 선이 경의선이고요. 이거 지금도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끊긴 부분을 이제 현재 남한에서는 용산부터 파주까지만 이 경의선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름이 지하철 노선도에 보시면 경의선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속도로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서울 경자와 부산의 부자를 따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얘기하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기차. 그 다음에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기차. 그래서 경인선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완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 경부선, 그 다음 경의선. 네, 이런 순서로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근데 기찻길을 우리 그 안양역이나 명왕역 지나다 보면 이 기찻길 주변으로 해서는 횡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차를 건설하려면 이 주변의 땅을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는 집이나 가게가 있으면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부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기차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기초 작업이 부지 매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때려서 뺏거나 아니면 싼 값에 막 그냥 사들여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민중들이 집을 뺏기거나 가게를 뺏기는 과정에서 생활 기반이 파괴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찻길 만들려면 어때요? 이거를 과학 시간에 배워가지고 그 지식을 사용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당장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외국인들을 쓰겠죠. 돈도 당장 없어요. 그럼 외국한테 빌려서 건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약간 의아한데 일본이나 미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이 철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다 해서 철도 부설권을 가져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뭔가 외국에 경제적으로 마구 빼앗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게 느껴지면서 일찌감치 이제 우리나라를 좀 떠나서 이주를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일본의 손이 닿지 않는 백두산 위쪽에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서 이제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한인 마을을 건설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1903년에 굉장히 빠르죠 생각보다 하와이로 그리고 미국 본토로 캘리포니아주로 그리고 멕시코 이런 곳으로 가서 농장 노동자로 활약을 한다든지 근데 이 과정이 쉽진 않아요, 여러분. 쉽진 않아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사회에서 언어도 그리고 이제 그 날씨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 없는 이런 과정, 한인에 대한 멸시 이런 것들을 견딘 사람들이 한인 사회를 건설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대단원 내용이 끝났는데 식민지배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해서 내용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